네, 안녕하세요. 조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법령 특강 첫 번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명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도하겠습니다. 자, 이 법률은 이름이 너무 길죠. 길어서 보통 경찰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 조문수는 36개 조항,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좀 법률이고, 중요도는 1급이겠습니다. 이것은 뭐 경찰 채용이든 또는 승진이든 모든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죠. 먼저 목적, 두 번째 국가 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오는데 이쪽은 뭐 직접 한번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에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죠 섞어서 어떤 법인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경찰법은 조직법이죠. 그 때문에 여기는 뭐 기본 조직 또는 직무 범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표현만 잘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뭐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경찰 임무 8가지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둡니다. 읽어두시고, 여기서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범죄 피의자 보호 나오는데, 보통 함정팔 때 뭐 범죄 피의자를 가지고 피의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기본적인 뭐 함정 문제죠. 나머지는 특별히 여기서 어려울 것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꼼꼼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권보호와 이제 정치적 중립, 또 권한 남용 금지가 있는데, 이쪽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문이 조문 중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 뒤에 첫 번째 국민의 자유 권리, 그리고 이것은 엔드죠. 모든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인권 보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전체에 대한 공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경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권한 남용 금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론 문제 지문에서 뭐 경찰 인권 보호를 규정한다 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다, 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시에 없다고 이것이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셋 중에 무엇이 나와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직무수행인데 여기서 1항, 2항 이런데 이것을 역시 읽어둡니다. 가볍게. 다만 2항에서는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오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직무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과 직무명령에서 이제 배웠듯이 원래 직무명령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하지만 자, 기본적 이론에서 어떤 있다 없다 자, 이런 주장이 있어도 이것이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법률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 때문에 뭐 기본적 이론은 이렇지만 자, 적어도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자, 심사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런 조문이 경찰법에 있다는 겁니다. 경찰 고문법이 아니고 경찰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경찰의 사무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꼭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정말 크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는 네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있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자,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개 한 개 여기서 이제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가죠. 가는 말 그대로 생활안전입니다. 생활안전. 생활안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것도 암기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한번 읽어두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가 자, 여기서 교통이죠. 교통 경찰 활동인데, 자, 여기서도 특별히 뭐 시험이 나오지도 않고, 특별히 함정을 팰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봐도 좋습니다. 자, 다음 경비죠. 경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대한 다중운전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혼잡 또는 교통정리나 안전관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정도 읽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수사인데 수사는 좀 더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는 소년범죄, 두 번째는 가정폭력, 세 번째는 아동학대범죄. 암기하시고 오죠.
4번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형법인데 형법에서 단 하나의 범죄, 바로 공연음란죄입니다. 자, 공연음란 생각하시면 한때 유명했던 압구정 박선여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치경찰의 수사함에 속합니다. 네. 자, 두 번째가 이것은 성폭력 처벌법에 대한 것인데 다중장소 이용, 다중 이용 장소 침입, 그런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이런 게 있죠. 또 목욕탕.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경범죄입니다. 경범죄.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역 경찰에 인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소년, 가정폭력, 학대, 그리고 특히 형법에서 공연음란, 그리고 다중이용장소 침입. 자, 그리고 마지막 실종아동이 있습니다. 실종아동 사건도 역시 지역경찰에 맞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수사 업무에 속합니다. 자, 여기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것은 뒤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도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도조례.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어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사 업무 있죠. 수사는 국가적인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수사 외에 나머지 어떤 게 있습니까? 청원안전, 또 다중운집 아까 경비 있고 교통이 있죠.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 나머지는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자, 이것이 바뀌면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X 쳤습니다. 여기는 좋아요. 자, 이렇게 정합니다. 수사는 국가적 활동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위임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것은 지역적 문제니까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규정이 있죠. 이것은 사실 이제 경찰법이 아니고 이제 위임된 내용인데, 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법률 강의할 때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해당 법령만 볼 건지, 아니면 위임된 사항까지 다 볼 건지. 자, 그런데 다 보게 되니까 기본서 편지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꼭 필요한 범위가 아니면 제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필요한 범위, 즉 해당 법령을 볼 때 같이 필요한 것은 반영을 했어요.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우리가 법령 강의를 하는 이유 또는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법 조문 자체 나오는 것입니다. 법 조문 자체.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조문 한번 꼭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법령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접근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상세한 내용은 뭐 거의 볼 것이 없고, 왜냐하면 다 알고 있어요. 이거 학교 폭력이죠, 그죠? 거기서는 뭐 소년하고 쭉 나오는데 읽어두시고, 그 다음 가정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도 특별히 볼 것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에서 제외된 게 있습니다. 자, 다만 나오죠. 첫 번째는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직접 이제 관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이것은 국가경찰에 맞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속도로. 두 번째, 횡수는 있죠. 자, 도주 차량죄. 자, 이것도 역시 지역에서 맡기에는 범죄의 중요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고속도로와 도주 차량이 두 가지는 그죠?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뭐 4번, 5번 가볍게 보시고 6번인데, 자, 아까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 실종 아동 사건 본 적이 있죠. 자, 거기서 초성한 발견에 대한 수색은 당연히 지역경찰에 맞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도 그죠?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데 제한까지는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수색까지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제 17조와 18조의 범죄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종아동법 뒤에서 보겠지만 여기는 벌칙 규정이 3개 있습니다. 벌칙 규정이 17, 18, 18조에 2가 있어요. 근데 18조에 2는 제외하고 나머지 17, 18조의 죄죠. 자, 이 죄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실종 아동법에 있는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모든 범죄. 쉽게 이제 생각할 때 실종 아동법에 의한 모든 범죄는 전부 다 자치경찰의 수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종 아동법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뒤쪽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경찰위원회인데, 자, 여기는 처음부터 암기사항이죠. 예, 암기할 것이 무지 많습니다, 여기는. 예. 첫 번째, 제7조 1항, 자, 시임을 의결기관이고, 두 번째,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행안부. 자, 그리고 이제 구성 보시면 총 7명이죠, 위원이. 7명. 자,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명이 상임입니다. 한 명이. 나머지는 비상임이죠. 그래서 위원장도 비상임입니다. 자, 그걸 볼 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비중이 상당히 높겠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의 내용인데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조 1항 읽어보시고, 위원은 선임이죠. 선임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 호선은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네. 특별히 뽑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위원장 6호죠. 6호 씨는 상임위원. 자, 비중이 있죠. 그 다음 나머지 중에서는 연장자 순입니다. 그래서 순서 상임위원, 연장자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의문이 될 겁니다. 이제 가끔 기본서에 보면 이런 것들을 다른 위원회와 같이 비교한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가 있는데 도표는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표를 봐도 금방금방 암기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암기할 때는 도표를 보고 암기한 것보다는 일단 해당 법 조문을 공부할 때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네, 먼저 하시고, 그죠? 도표에서는 그 암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기본을 해야지 그거 보고 암기하려고 하면 계속 암기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죠? 지금 힘들도 암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두 문자 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 쓸 때는 상연 해서 뭐 외워두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이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저 법령 강의를 마치고 위원회에 대해서 꼭 암기할 사항만 몇 개 간추려서 서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어떤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이거 있죠. 자, 이것도 읽어둡니다. 그래서 보고, 즉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경찰에 대해서 보고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보고를 요구하면 성실히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이에요. 정무직. 네.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도 정무직은 아닙니다. 상임위원이 정무직이다. 이해가시고, 그다음 임명. 자, 임명 크게 제청하고 임명합니다. 제청해서 임명한다. 자, 그리고 제청은 항상 소속 기관장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아는 한 큰 예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청은 비우지 말고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이니까 행안부 장관 제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읽어주시고, 위원회 자격. 자, 2명은 법관 자격이 필요합니다. 2명. 최소죠. 최소 2명입니다. 2명이고, 그다음 성비 고대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대충 반반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반. 네. 왜냐하면 아주 많을 때는 반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있지만 보통 뭐 위원회 하면 10명에서 많아도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명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1명, 9명 가능하죠. 그때는 반반이 아니죠. 하지만 위원회 숫자가 19명을 넘지 않으면 그때는 반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고, 자, 근데 하나 또 유념할 것이 노력하여야 한다 되죠. 노력. 이것은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쪽을 보겠습니다.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국가경찰위원회 결격사유인데, 자, 결격사유도 역시 시험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죠. 당적이탈 3년. 자, 그럼 선거 역시 3년. 네. 자, 경찰, 검찰, 국정원, 그리고 군인직에서 3년.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연수는 유혹이 좋습니다. 다 3년이니까. 자, 다만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묻는 것이 자, 이 사무를 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자, 사무에서 현재 4개의 직군이죠.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네, 그리고 군인입니다. 그래서 4개를 이어두는데 이것도 유혹이 귀찮으면 자, 전부 다 글자 보시면 첫 글자가 기억자죠. 기억자니까 기억자가 아니면 네,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법관, 판사 자 이런 게 있으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론 외워두시면 좋고 혹시 기억이 안 나도 항상 기억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호 보시면 국가공무법 제33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니까 거기서 보시고 지금은 다만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경찰위원회 유인이 될 수 없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 기억할 것은 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가 적용되죠.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회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의무가 준용이 되는데 뭐 국가공무원법이 이제 적용되는 준국가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국가공무원의 의무가 준용이 됩니다. 되는데 특히 이것은 강조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은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음수 B, 정치운동 금지에서 정, 그래서 비정해야 된다. 비정, 국가경찰위원회는 비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을 보죠. 자, 그럼 구조. 자, 임기 및 신분 보장인데, 임기 3년. 자, 그리고 연임 안 됩니다. 연임 안 되고. 자, 그 다음 보궐위원회 임기죠.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사고가 나서 다른 분이 위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궐위원이 있으면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남은 기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부 다 암기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임은 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일정 횟수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이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이제 중요성이 적으면 연임 가능하거나 또는 아주 기술적 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위원회는 당사 전문 능력이 필요해요. 그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보통 연임이 제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될 수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 보장이죠.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상의 장애 이런 경우 외에는 의사에 반한 면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면직되는 유일한 조건은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장애 하나 외워둡니다. 다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면직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다? 장애. 물론 사소한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중대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직 다시 말해서 위원을 자르기 위해서는 첫째 위원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의결. 왜냐하면 그것이 중대한 장애인지 아닌지 판단해야겠죠.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의결 요구 있죠. 요거는 위원장이나 해양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퇴직이나 또 면직할 때는 그 조직의 책임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개입합니다. 10조 실무 의결 사항인데 이것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자 이 정도는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두면 충분한데 뭐 이거 보시면 1번 주요정책, 경찰무 발전, 2번에 인권보호, 3번에 부패방지 청렴도, 4번 이거는 기억합니다. 국가경찰 사무 외입니다. 외의 업무협조 요청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은 자 그것은 누가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청장이 이제 이것을 결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개입합니다. 기타 5번 자치경찰 문제 제주죠. 그 다음 6호 위원 추천 자치경찰 사무 쪽 있죠. 그리고 이제 제2부 들어가는데 이것은 따로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그냥 가볍게 시책의 수립, 중국적인 찬 유지죠.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대충 이해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보시면 부의하는데 회의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안건을 심사해 주세요. 자, 이거 부의인데
부위권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해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따로 암기를 요합니다. 자, 다음 뒤쪽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거기 제2를 요구하는데 제2 요건에 대해서 몇 가지 암기하겠습니다. 첫째, 제2 요건이죠. 해안부 장관은 그다음 심의 요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제1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암기 사항은 첫째, 누가 요구하느냐? 자, 해안부 장관입니다. 해안부 장관. 자, 경찰청장은 제1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적정하지 아니하다. 자, 다시 말해서 부당한 거죠. 부당. 자, 부당 속에는 당연히 위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위법한 결정 또는 부당한 결정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죠. 당연히 여기선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요구는 기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량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제2요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 요구할 때는 뒤에 보시면 의결한 날로부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자, 넉넉하게 기회를 주고 있죠. 10일. 그래서 해양부 장관이 할 건지 말 건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위원회는 7일 이내 재결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7일인데 자, 외울 때는 해양부 장관이 할 때는 자, 장관이 또 3급 기한이니까 기한이 깁니다. 10일.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는 하급 기한이니까 짧게 7일 내에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그 밑을 보겠습니다. 자, 잠시 더 치우고. 이게 프로그램 조작하는 게 생각보다 참 힘드네요. 네. 자, 다음 이제 위원회 운영이죠. 운영은 자, 사무 자체는 경찰청에서 수행합니다. 자, 이 말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사무국이 없어요. 즉 사무실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대신 사무를 처리합니다. 네. 자, 의결 진도수 중요하죠. 근데 보니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용 과반수죠. 자, 너무 기니까 이럴 때는 제과 출과 요입니다. 자, 이것이 소위 일반 의결 정도수죠. 그래서 어떤 회의는 기본적으로 항상 깔리는 것이 제과 출과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닌 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확인만 하세요. 제과 출과. 자, 위임인데 위임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매월 2회. 네, 매월 2회죠. 자, 아까 제가 국가경찰위원회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공무원이라 했죠. 공무원 일해야죠. 그 때문에 자주 모입니다. 그래서 매월 2회. 네. 자, 그리고 임시회의는 자, 일단 요구를 하게 되면 소집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 3인 이상. 두 번째, 역시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권자 3명, 3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그죠? 준강제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운영세칙 이것은 읽어두시고 자, 다음은 경찰의 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조 경찰의 조직 행안부 장관 소속이다.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리고 자, 현재 우리 경찰청에는 5국 1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읽어두시고 그 다음 1대변인과 3관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청장 밑에는 대변인 감사관 그 다음 차장 밑에 나머지 기획조정관 쭉 있죠. 이것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청장 밑에 있는 2개 대변인 그리고 감사관을 기억합니다. 자, 다음 소속기관, 자, 그냥 읽어두시고, 책임 운영기관으로 경찰 비용을 두고 있죠. 역시 가볍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찰 사무의 지역적 분장 기관인데, 거기 보시면 뭐 시도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해서 읽어두시고, 자, 다음 경찰청 차장은 치안 정감인데, 자, 물론 이건 다 알고 있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자, 법조문을 잘 보시면 경찰청의 차장을 2명 되어 있죠. 2명. 이 말은 경찰청 차장은 반드시 둬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합니다. 차장 직무를 읽어두시고 다음 경찰청장입니다. 자, 역시 2명.
치안 총감으로 보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 임명이죠. 임명은 크게 동의, 제청, 임명합니다. 예, 동의는 국가경찰위가 동의하고, 그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먼저 국가경찰위원회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 제청하고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를 거치는데 이것은 항상 거치게 됩니다. 소위 국무총리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적어도 행정부의 업무 중에서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드뭅니다. 그 때문에 국무총리를 거쳐, 이것은 유효필요 없고, 그죠?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읽어주시고,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죠. 중임은 이것은 2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임과는 다르죠. 연임은 연속하는 것이에요. 연임은. 그래서 중임은 2번이기 때문에 일평생 경찰청장은 딱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연임은 되지 않는 거죠. 그 때문에 경찰청장은 중임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탄핵이죠. 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면 탄핵 수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이것은 이제 성격이 특별 징계예요. 특별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탄핵의 대상이라면 일반적 징계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일반적 징계, 파면이라든가 있죠, 그죠? 예. 여기서는 일단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신분 보장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이 경찰청장의 신분 보장의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긴급 중요 사건 수사의 지휘 감독인데, 원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관할합니다. 총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 긴급 중요 사건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데, 그럼 밑에 있죠. 여기서 읽어보면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는 구체적 지휘 감독이 가능해요. 하지만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다시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경찰청장이 일반적 지휘 감독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긴급 중요 사건은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네, 보고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유가 해소가 되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단. 그리고 그 중단을 건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중단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밑에 구체적 지휘 감독의 중단을 건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근데 그것을 건의하느냐? 바로 국가수사본부장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탄핵적으로 연결해서 4개의 조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긴급 중요 사건이 과연 뭐냐, 그것이 이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 물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서 한번 보시고, 그죠? 보시고 읽어보시면 당연히 긴급 중요 사건이다 느낌이 옵니다. 네. 그리고 밑에 판단 신중하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둡니다. 다음 국가수사본부장이죠. 네. 여기도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암기할 거죠, 전부 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합니다. 치안정감.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겠지만 이것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치안정감 보한다. 기억했죠? 네.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다음에 밑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관하여 각 경찰, 다시 말해서 시도경찰청이나 서장 또는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임기는 2년 중임할 수 없죠. 경찰청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은 임기 끝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끝나면. 이 말은 이 조문은 없어도 되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넣은 것 같아요. 조문을. 다음 탄핵인데 역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 수출을 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의 신분보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이죠.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만약에 청장이 국수본부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소신껏 수사할 수 없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청장이 일반적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탄핵소추에 대성한 것이고, 역시 이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일반적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간접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임용을 하는데, 외부임용. 자, 한번 보죠.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나오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내부에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항상 외부 임용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내부 임용 가능하고, 만약에 외부에서 임용할 때는 임용요건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자, 어떤 요건이냐? 첫 번째는 일단 10년 이상 수사 업무, 또 상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1호에서 3명이 있죠. 3명이요. 자, 첫째는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중에서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그 다음 상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10년 이상에 걸리니까 상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에 대해서 10년 이상 자기가 종사한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판검 변호사죠. 여기서 역시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보통 이제 공공기관도 법률 고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됩니다. 10년. 그 다음 대학에서 법률 경찰학 분야에서 역시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조교수 이상인데 이런 것은 함정파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좋죠. 그래서 외부 임용할 때는 10년 이상 필요하다. 10년 이상. 자, 그리고 여기 특히 1호 있죠. 1호에서 10년 이상에서 상급 이상 또는 물론 여기 고위공무원단, 제가 빨간색 안 채웠습니다. 자, 여기 고위공무원단 두 번째가 상급 이상, 세 번째는 총경 이상. 자, 외워둡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서 충분히 내기 좋은 문제죠. 그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좀 지우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물론 5호에 보시면, 5호에, 자, 1호부터 4호까지 경영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 1번 경영도 있고, 2번 경영도 있습니다. 있는데, 각각 10년은 안 돼요. 안 되지만, 요거 다 합산한 경영이 15년 이상이라면 가능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2호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죠. 자, 이런 분은 현재 경찰 공무원이 아니죠. 물론 뭐 1호나 역시 3호도 그렇습니다. 예. 자, 경찰 공무원이 아닌데 이런 분이 만약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되었다면, 자, 어떤 계급이 보이십니까? 자, 역시 치안정감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죠? 치안정감. 예.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부 임용도 되고, 그 다음 외부 임용도 되는데, 외부 임용을 하게 되면 치안정감으로 보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다른 법률과 또 결부되어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죠. 자, 외부 임용 계획사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외부 임용할 때, 자,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런 어떤 요건이 있죠. 요건을 갖추어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 요건을 갖추어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같이 기억하는데, 먼저 경찰공무원법 결격사유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뒤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당 당원 당직 이탈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지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3년. 그 다음 선거 3년이죠. 자, 3년. 그 다음 자, 6항 1호에 해당하는 공문이죠. 6항 1호. 이것은 뭐냐면 바로 위에서 봤던 외부 임용에서, 여기 안 좋네요, 제가. 자, 외부 임용에서 1호 있죠, 1호.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1호. 또 6항 2호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6항 1호 나오면 바로 이 내용이다. 2호 나오면 판금 변호사 이야기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봐야 돼요. 조문을. 자, 거기서 이제 퇴직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목적으로 퇴직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퇴직하고 1년이 지나야 됩니다. 네. 역시 3호 같은 경우는 역시 퇴직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 때문에 암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 하지만 특정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으로부터 1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년. 그래서 기본 3년, 퇴직 1년. 이것을 기억합니다. 자, 다음 자치경찰위원회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연히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자, 거기 있죠. 보시고. 자, 성격은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위임 보면 이런저런 사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용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시험에서 이것을 이제 조례로 함정을 팝니다. 조례. 그래서 소문실에 문제를 풀다가 자치경찰위원회니까 조례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정이고 대통령 용어 정한다 안게 됩니다. 구성은 총 7명이죠. 7명. 자, 이 중에 위원장과 한 명은 상임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항상 국가경찰위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국가경찰위원 상임은 누굽니까? 위원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위원장과 한 명이에요. 한 명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이상임이에요. 역시 10분의 6 반반 제공됩니다. 자, 그런데 인권 문제 고려되어 있죠. 여기는 위원 중 한 명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물론 노력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강제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권 이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죠. 이것은 아까 봤던 국가경찰위원회와 비교하시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문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격사유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임명 있죠. 자, 누가 임명하느냐?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임명권자는 시도지사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 자, 뭐 2명, 1명, 1명 있는데 이것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기할 때는 2명을 외워두길 바랍니다. 2명 보시면 자, 시도위회가 추천한 몇 명? 2명. 그 다음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2명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의회입니다. 의회. 자, 시도위회 위원회죠. 자, 이것도 그 다음 저기 추천위원회 2명이고 나머지는 국가경찰이니까 여기서는 관여를 최소화해야죠. 그 때문에 1명이고 그 다음 장, 교육감, 시도지사는 1명씩만 추천합니다. 그래서 2명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격 있죠. 자격은 여기는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10년과 구분합니다. 그래서 판금 5년 쭉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역주민 중에서 있죠. 이때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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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받으시고 그 다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임명. 국가경찰위원회는 호선했죠. 자, 여기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 상임위원 있죠. 자, 이것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임명. 다만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 특이하죠. 저걸 따로 봐두시고 자, 다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공무원으로 합니다. 자, 이 말은 위원장, 상임위원 말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공무원이고 기타 이제 20조와 20조 5항은 읽어둡니다. 네. 그래서 비정 똑같이 적용되고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무원 의제 있죠? 보시면 자, 제가 나머지 위원 2명 말고는 공무원이 아니라 했죠. 그 때문에 여기는 형법이나 다른 법률을 따를 때 다시 말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나머지 이럴 때가 아니면 벌칙 적용할 때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없죠, 이것이. 그래서 비교해서 역시 기억합니다. 다음 계획사유죠. 자, 이것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3년 주기죠. 예. 그리고 국감의 자치단체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다만 국립 또는 공립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이죠. 여기는 제외됩니다. 공무원에서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본 3년 같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사후를 자유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위원회는 볼 것이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 위원장 직무 있죠. 여기도 특별히 볼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직무 내용 보니까 상임위원 연장자죠. 자, 여기서 국가경찰위원회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이렇게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암기가 잘 됩니다. 자, 임기및 신분보장 이쪽은 좀 암기할 게 있죠. 먼저 임기 3년 연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보궐위원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죠. 자, 이것도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임자의 기간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그때는 연임 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위에는 23조 1항과 교부에서 원칙적으로 연임이 안 되지만 자,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신분보장 같습니다. 장애 역시 중대한 장애죠. 자, 그러면 소관사무가 나오는데 소관사무 쪽은 거의 시험에서 물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인 업무다 보시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역시 17호 보시면 안건 부여할 수 있죠. 자,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자, 이거 두시고 자, 부당관여 금지도 읽어줍니다. 다음 실무 의결 사항인데 자, 정족수는 여기 25조 2항이 나오죠. 제과 출가입니다. 유효 곳이 없고 그죠? 확인합니다. 제2요구는 역시 할 수 있는데 누가 하느냐 할 때는 시도지사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제2요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시도지사가 제2를 요구하지 않으면 제2요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보시면 첫째 법령 위반, 두 번째 공익을 해줄 때 모두 현재이죠. 자, 이때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보세요. 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제2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청장이 할 수 있어요. 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받으시고 절차도 눈여겨봐두세요. 자, 이건 며칠 내에 한다는 게 없습니다. 없고 자,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 재개를 합니다. 자, 그 점은 국가경찰위원회랑 같죠. 자, 다만 10일, 7일인데 여기는 10일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것 보시고 그 다음 정족수 요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제2요구할 때도 일반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제과 출 3분의 2가 적용됩니다. 제과 출 3분의 2. 자, 이것은 자치경찰의 어떤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2되는 어떤 의결의 그죠? 정족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제과 출 3분의 2.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다음 운영이죠. 운영은 일단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나오죠. 봐두시고. 자, 그리고 임시회 개최 요구는 자, 위원장 필요할 때는 뭐 위원 2명 이상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 시도지사. 자, 아까 저기 국가경찰위원회랑 유사한데 다만 여기서는 위원 2명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3명이었죠. 그래서 자, 그 점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또한 여기는 시도경찰청장이 없죠. 그 점도 봐두세요.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장도 있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임인데 위임. 자, 여기서 시도 조례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까 법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했는데 자,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규정. 자, 여기서는 월 1일 이상 합니다. 월 1일 이상. 자, 참 다시 위임 규정 다시 보세요. 보시면 여기는 대통령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 조례도 정한다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단 기준은 대통령을 정합니다. 정하고 자, 기준에 따라서 보다 상세한 지역적 내용은
시도조를 정하게 됩니다. 다시 눈여겨봐 두시고 이것은. 자, 회의 다시 월 1회. 그리고 회의 소집이 고지 있죠. 고지는 개최 3일 전까지 고지하고 3일 전. 자, 다음 영상 회의 또는 서면 의결 다 가능합니다. 서면 영상. 자, 이것은 뭐 가볍게 체크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기구. 이건 사무기를 두게 되어 있죠. 그 때문에 국가경찰위는 사무처가 따로 없지만 여기는 두게 됩니다. 다음 시도청장 있죠. 청장 계급 받으시고. 자, 임용인데 임용은 크게 추천, 제청, 임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추천은 경찰청장이 추천합니다. 물론 단독 한 것은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추천하고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면 대통령 임명하죠. 자, 대통령 임명 나오면 항상 국무총리 거칩니다. 네, 받으시고 그 다음 지휘감독권자인데 시도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3명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청장이 지휘합니다. 자, 두 번째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있죠. 위원회. 자,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세 번째 수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휘감독권자가 3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위임의 간주가 있는데 이것을 읽어둡니다. 자, 그럼 시도경찰청 차장인데 차장은 시도청에는 둘 수 있습니다. 경찰청 차장은 아까는 둬야 되죠. 하지만 여기는 둘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뭐 치카텍이 있는데 이것은 읽어두시고, 특히 채용에서는 뭐 이렇게 지역적인 것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승진 준비하는 분들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찰서장이죠. 역시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찰서장, 자, 2항 3조 2항 쭉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지구대 설치 있죠. 지구대 설치. 자, 이것은 하나 기억할 것이 먼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다시 말해서 부령으로 정합니다. 부령으로.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대 아주 이것은 뭐 변화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많은 건데 대통령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 때문에 부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인데 여기는 먼저 지구대 파출소는 먼저 시도청장이 설치합니다. 하지만 청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눈여겨봐두시고, 그 다음 출장소도 역시 시도청장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구대 명칭도 역시 시도청장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서는 시도청장의 권한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다음에 결과 통보 있죠. 자, 여기선 정기적으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업무수행 평가를 해요. 평가하고 그것은 나중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청장이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문 자체를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내용은 다 마쳤고, 다음 자, 비상사태 등은 이제 전국체 안주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가볍게 봐도 되겠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 보여집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자, 원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을 지휘하겠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치경찰을 지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제주자치경찰도 포함됩니다. 자, 읽어보시면 당연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도경찰에 통보되어 있는데, 자, 먼저 이렇게 지역위에서는 시도경찰위원회 통보해야 되고, 그 다음 국가경찰위원회 보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어떤 사유가 해소가 되면 전국적 지휘명령을 중단해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 뭐 지원 요청이 있죠.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지역적인 조문이 몇 개 있는데,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죠. 돈 문제입니다. 자, 돈 문제는 국가는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치경찰에 돈을 누가 준다? 현재 국가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자치경찰이 완전하게 독립된 자치경찰이 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차후로 이것이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면 그죠? 좀 더 독립성을 갖겠죠. 그 다음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이때는 청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국가에서 하고 예산 수립은 시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도, 지사는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원은 국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데 뭐 출석이라든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한 번만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법을 다 마쳤습니다. 전문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강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자, 다음 이제 법령부터는 중요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빨리 진행해서 가급적 시간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 법령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